저는 법의학자로서 26년 동안 약 4천 건의 부검과 자문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사건은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19살 한 소녀가 사망하고 5년이 지난 뒤에 도착한 이 CT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말하는 죽음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2018년 10월 경남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에 익명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5년 전에 무용학원에선 한 학생이 죽었어요. 그때 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타살이에요. 5년 전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런 제보가 뒤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뭐 경남경찰청 미제 사건 그 수사팀 형사가 사건 파일 전체를 싹 뒤져가지고 무용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운영이 중단돼서 텅 빈 상태였어요. 5년 전 그 무용학원에는 무용수를 꿈꾸던 6명의 소녀가 무용단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10대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무용학원이었는데요. 네. 이 지역에선 꽤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지역 행사 축제 무대에 많이 섰고요. 지역 신문에도 크게 실렸다고 합니다. 그때가 제가 지역신문 기자 신문사에 일하던 첫 해였는데 항상 제 머릿속으로 거의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사춘기 소녀들이었는데 초등학생도 속해 있었다고 했는데 퀴즈 대회가 아니라 뭐 아마 그런 것 대회, 같아요. 프로 대회까지 나가서 각각 대상과 동상을 수상했으니까 실력을 갖춘 팀이었나 봐요. 기자는 특히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열심히 했던 한 명의 학생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의 이름은 나영이었습니다. 19살 나영이는 학원 무용팀 중 맏언니였습니다. 어머니 회원들을 직접 가르치는 강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만큼 원장도 나영이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 10월 2일 밤 10시 30분 바로 그 나영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 장소는 무용학원 화장실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쓰러졌을까요? 나영이를 발견하자마자 학원 원장과 아이들은 119에 신고했고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나영이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나영이의 사망을 이제 확인한 이 내과 의사는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가슴 네. CT를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그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으니 부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일반 병원에서 내과 의사가 부검을 요청하고 부검 의뢰서를 쓰게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아마 그 내과 그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다. 부검이가 나영이를 부검했는데요.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 부검서의 사망 원인은 사인 불명으로 기재됐습니다. 최초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뭐 원장이나 아이들 진술은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나영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사건은 그렇게 단순 변사 사건으로 한 달여 만에 종결이 됐고요. 나영이의 유골은 바다가 보이는 야산에 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10월이었고요. 사망했던 시점이. 타살일 수도 있다라는 제보가 온 게 2018년 10월이니까 딱 5년 만에 제보가 온 거네요. 과학수사팀 컴퓨터에 5년 전 사건 현장 사진들이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형사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비노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형사는 당시에 무용단 멤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춤추던 동료가 사망을 한 거니까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 했나요? 당시 무용단원이었던 아이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일 크게 당한 게 사실은 언니라서 그냥 강제로 이렇게 목였거든요. 무릎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입 벌리라고 해서 그 분변을 집어서 바로 넣어버리거든요.
목이 막혀서 언니가 막 숨 못 쉬고 이게 뭐야 갑자기?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아니 이런 사건인데 전혀 지금 전에 이야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상한 얘기가 너무 나왔죠. 이상한데요? 강아지의 변을 변을 먹- 입에 구겨 넣었다고요? 네. 이런 와. 강아지의 분변을 입에 집어넣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가운데? 무용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나 어떻게 사람이 자기 제자한테 분변을 먹이라고 한 거는 좀 약간 도대체 문제가 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원장 자신이 기르고 있던 강아지의 이 그 변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는 곧 원장이 나영이를 학대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원장에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이다. 미쳤나 보다.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목격한 아이들의 아주 공통된 증언이 있습니다. 그날 나영이가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5명의 증언이 어.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미 유골도 다 뿌려졌잖아요.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재수사를 시작했으니까 형사는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갑니다. 사망 당시를 목격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번엔 나영이에게 사망 선고를 한 내과 의사를 찾아갈 차례입니다. CT를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료를 받아야 가야겠죠. 근데 의료법상 CT 같은 방사선 사진은 보존 기간이 5년이에요. 딱 5년.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었을지 아니면 없어졌을지 아슬아슬한 상태였어요. 나영이의 CT 사진은 그 병원에 음. 그대로 보관돼 있어요.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시신의 CT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5년 넘게 와. 보관하고 있다는 거. 그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형사는 이제 이런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자신의 어떤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이런 조건을 조성한 게 아닐까? 당시 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유명한 법의학자가 있는데 연락 한번 해볼래? 그때 전화를 받은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유성호 교수님이세요. 전화를 받으셨나요? 네, 2018년 12월에 전화가 왔어요. 의뢰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라고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형사님이 오셨어요. 형사님이 좀 직감적으로 뭔가를 아신 것 같아요. 뭔가 촉이 온 거예요. 아마 그 담당 형사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빨리 가져가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CT만 들고 오신 건 아니고요. 네. 그 수사 자료를 전부 다 다 가지고 와. 라면 박스 하나 반을 들고 오셨는데 과연 이때 형사님이 상자 가득 들고 온 자료 속에서 법의학자가 스모킹건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CT를 살펴봤는데요. 왼쪽 7번째, 왼쪽 8번째, 그 다음에 9번째, 오른쪽 6번째. 이렇게 4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부분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연골 성분이 많아서 아무리 눌러도 사실 아이들은 갈비뼈 골절이 생기지 않아요. 이 4개의 갈비뼈 골절은 강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드문 골절이다. 이 아이가 죽기 전 몇 주 전에 네. 그렇지. 골절이 됐고 또 부러졌고 그 안에 또 골절이 계속 있고 폭행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가 다른 여러 개의 손상이 있다.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자주 있었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머리에 어딘가에 찍힌 자국, 쇄골 위에 찰과상, 오른쪽 허벅지에 피부 이식 수술 흔적 모두 이 지속적인 학대, 몸의 여러 부분에 특히 다리에 보면 화상에 의해서 피부 이식 수술한 부분이 있는데 화상도 사실은 학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그럼 손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나영이가 숨진 이유도 이런 학대 흔적들, 증거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망 원인은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흔적은 없었나요? 제가 보자마자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한 현장 사진이 있었는데요. 사망한 나영이의 코와 입에서 잘고 흰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는 거예요. 익사했던 분들이 코와 입에서 흰데 자른 거품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기도 안에는 점액이 있어요. 음. 공기가 매끈하게 잘 이동하라고 네, 네. 식용유처럼 발라놓는 점액이 있는데 물이 차 있으니까 이게 막 휘저어지면서 거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익사로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네. 그게 바로 이 CT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찍었다는 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시면 폐 사진 보여주면 폐가 어때요? 색깔이 까매요. 까마야 되죠. 근데 거기에 물이 차면 색깔이 뿌얘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폐에 물이 가득 차서 뿌옇게 보이는 염증이 생긴 소견이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여기는 원래 기도입니다. 기도는 까매야 돼요. 뚫려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기도 안에는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나영이의 사망 원인은 결론적으로는 익사가 익사. 확실했습니다. 참 근데 이상합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는데 네. 사망한 장소가 익사를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학대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익사했다면 익사를 당했다라고 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했다? 사건 당일에 고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익사를 당했다면 무슨 고문이겠어요? 말도 안 돼요. 물? 말도 안 돼요. 물고문이요. 물고문이죠. 예. 말도 안 되지 않아 이거는? 물고문이죠. 처음 형사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원장이 물고문을 했다라는 그 증인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안 믿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명백한 익사였고요. 함께 있었던 무용학원 아이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 CT 사진이 이 사건의 최종 스모킹건이 된 거죠. 단순히 벌을 주려고 음. 괴롭게 만들려고 물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나영이 부모님은 뭐하고 그러니까요. 계신 거예요? 나영이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요.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15살 때부터는 무용학원에서 먹고 자면서 학원 청소나 무용학원 업무 보조를 했어요. 그냥 무용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나영이한테는 집이었네요. 거기서 먹고 자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한 것 같고요. 나영이의 의료 기록을 찾아봤는데 동상에 걸려 치료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항상. 숙식하던 무용학원은 난방도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계속 참고 견뎠던 걸 보면 우리 나영이는 그 무용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체벌로 시작된 그 원장의 학대는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물고문이라는 방법까지 이제 쓰게 된 건데요. 화장실 물고문도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나영이 사망 이후에도 원장의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이제 어떤 일까지 했냐면요. 텀블링 동작이 네. 있는데 매트 없이 아이고, 동작을 계속 매트 없이 반복해서 위험한데?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시멘트로 된 학원 바닥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5명 모두가 그러면 피해자였던 거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당시 무용학원 원장이었던 가해자는 아이를 키우며 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점이 없이 굉장히 평범했고요. 원장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원인을 알고 싶어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 형편상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학원에 데리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학적 학대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사실 학대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원장은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원장이 왜 이런 엽기적인 학대를 지속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학대의 양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 분변을 먹인다거나 바닥을 핥게 한다거나 이런 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러한 학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심과 나는 다행히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을 거예요. 학원 원장 선생님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흔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장은 무용협회에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기존의 무용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원장의 사회적 실패나 열등감을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하면서 회복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신임해서 다른 회원들의 지도까지 맡길 정도였던 나영이를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일단은 나이가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 중에 예. 제일 결국 맏언니를 통제하면 그보다 어린 다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원장이 나영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영이는 절대로 원장을 벗어날 수 없고 전적으로 원장을 의지해야 하는 아이라는 점을 이용한 거죠. 나영이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19살이었어요. 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나영이의 가정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영이 입장에서는 곧 성인이 될 텐데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불안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영이에게는 무용학원 원장이 일자리와 집, 가족, 미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었던 거죠. 이 선생님 말만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나중에 꿈도 이루고 내가 좀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무용학원 이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상해, 폭행치사, 그다음에 공갈, 상해, 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7가지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고문으로 피해자는 19살의 나이에 삶을 마감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유가족과 피해자 I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을 7년 선고했습니다. 양측 다 항소했습니다. 그럼 2심은 어떻게 나왔나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더 늘었어요. 네, 1년당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은 그것도 억울하다고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2심하고 똑같았습니다. 사람 목숨을 물고문. 예, 심지어 잔인하게 물고문으로 죽겠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5살에 지금 맡겨놓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합의를 했다? 이건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판결문에서 나영의 유가족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 것은 정말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나영이가 진정으로 원한 합의였을까요? 네. 근데 과연 이런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또 이제 진실을 밝히는 데까지 너무 오래 맞아요. 걸리지 않았나. 2013년 10월에 이 일이 일어났고 제보가 2018년 10월에 있었고 형사님께서 7시간 반을 운전해갖고 라면 박스 들고 올라오신 게 2018년 12월인데 정작 판결은 2020년 11월에 각종 라면 박스가 도착한 지 2년 만에 사망한 지 7년 만이네요. 좀 아쉽습니다.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도 또 물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이게 저희가 아무도 몰랐다니 그것도 한참 뒤에야 이걸 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다는 게 참 어른으로서 너무 제가 미안해서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쳤을 때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진료받은 병원이나 학교에서나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남의 일 무관심 이거를 그냥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씁쓸합니다. 이게. 최초의 어떤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네.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자료를 보고 처음에는 사인 미상이었던 게 지금은 익사가 된 건지.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는 진술이 그러면 누가 익사를 뭐 생각하기 좀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히면 뻔히 보이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다만 한 가지 이 사건에서는 분명한 거는 그 내과 의사는 정말 훌륭했다. 네. 보통의 선생님들은 그냥 미상이라고 심장마비 뭐 이렇게 쓰고 사체검안서 막 그냥 그리고 화장했을 가능성이 100%예요. 근데 야, 희한한 이분이 일이야. CT를 찍고 그 CT가 우리의 오늘 사건의 스모킹 건이었고요. 또 부검 자료가 없었으면 또 우리가 맞아요. 곤란했을 수 있는데 또 이걸 제안을 했고 그래서 참 저는 이상하고도 훌륭한 사람이다.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혀낸 점은 다행이지만 무대에서 예쁘게 입고 춤을 추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미처 몰랐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을 떠난 나영이도 또 살아남은 아이들도 모두 무용수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났어야 할 순간을 악몽 속에서 보내야만 했던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닐까요?